자, 오늘 프론트엔드 2 5일차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플렉스를 활용을 해서 간단한 메뉴 만드는 것까지 했었죠. 애플 메뉴 만드는 것까지 했었고, 플렉스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활용을 해서요, 카카오뱅크 페이지에 있는 얘를 만들 겁니다. 얘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일단 요 탑바 부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넣어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메뉴들, 여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1차 메뉴, 그리고 여기는 2차 메뉴로 볼 수 있겠죠. 얘네가 각각 3차 메뉴 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메뉴까지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눌렀을 때 뭐 페이지가 이동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볼 거고요. 새 연습장을 하나 꺼내서 이제 제가 여기 수업 페이지 맨 하단에 시작 HTML 요거 넣어놓은 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폰트나 뭐 아니면은 뭐 라이브러리, 노멀라이즈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가져다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똑같아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쓸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포크, 여기 보이는 이 포크 얘 누르시면요, 이거 적혀있는 이 상태 그대로 새 연습장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내 걸로 만들어 주니까 거기서 저장하시면 이제 본인 걸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포크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복사, 새 연습장에다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가져오면 요 안에 뭐가 되게 많아요. 이걸 보시면 CDN.js, 우리 이거 폰트 어썸에서 가져온 아이콘 적용시키려고 들어갔던 링크였죠. 이거 링크도 들어있고요. 폰트 어썸 아이콘 리스트, 우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그 아이콘들 갖다 쓸 때 들어가서 했던 그 프리까지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셔도 되고, 그리고 구글 폰트, 우리 이거 노토 산스 KR 폰트 적용시킬 때 또 했었던 거죠. 폰트 어썸 불러오기, jQuery 불러오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 거에서 다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뭐 안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냅둬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런 걸 좀 붙여넣기 그대로 해놓은 상태로 할 거고요. 여기도 이제 CSS 쪽도 보면 이거 폰트죠. 이거는 폰트 우선순위예요. 영문일 때 로보토라고 하는 폰트가 먼저 적용이 될 거고요. 한글이면 노토산스 KR 이라고 하는 폰트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폰트를 한 번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노멀라이즈 있고, 라벨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뭐 지워도 되고 냅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라벨을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브러리 저번 시간에도 썼었죠. 그래서 여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지금 뭐 외우고 있으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뭔가 작업을 할 때 훨씬 편하고 간단하게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요, 커스텀이라고 하는데 고정형 콘 그리고 그냥 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마 이 내용을 언제 했더라? 플로우 때 했었나? 콘이라는 걸 자주 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너비랑 그리고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이거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이 가운데 정렬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로, 그리고 사이트가 페이지가 가지는 특수한 성질인 이 너비 같은 경우는 커스텀에다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는 것도 그때 한번 했었죠. 그래서 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컴밋 위드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시작할 때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고정형이면 이런 걸 쓰면 돼요. 근데 고정형이 아니라 반응형을 쓸 거다 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거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일단 요거 쓸 거기 때문에 밑에 거는 지워 줄게요. 자, 이렇게 이 상태로 두시면 되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여기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하나 없었죠?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자, 스페이스 어라운드까지 추가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얘를 지금 모작할 거잖아요. 카카오뱅크를 모작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카카오뱅크에 들어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봐야 되죠. 얘를 따라 할 거니까. 근데 이렇게 따라 할 때 일단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될 거는 개발자 도구 여는 거예요.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것들을 보는 겁니다. 얘네들의 뭐 사이트 너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봐야 돼요. 지금 일단 얘를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아래로 쭉 내리시면 페이지가 작아지거든요. 지금 25%까지 작아지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100%에서 봤을 때랑 뭔가 좀 다르죠. 여기는 지금 이만큼만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페이지를 줄여 보니까 얘는 사실 여기까지 꽉 차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이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에 그 배경에는 여기 끝까지 늘어나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얼만큼 너비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비가 1080이고요 높이가 80이래요 이만큼. 이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탑바죠. 탑바 부분이 너비 1080에 높이 80, 그리고 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여기 1200에 884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좀 미리 모작을 할 거니까 먼저 보고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일단 너비가 1080에 80이니까 자, 여기 너비를 1080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컴밋 위드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1080으로 해놓을게요. 똑같이. 자, 그리고 나서 저거를 하기 전에 컴밋 위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제가 div 하나를 만들 거고요. 얘를 더 레드로 만들 거고, 이 안에 노램을 넣어 줄 겁니다. 자, 여기 보더 레드는 우리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죠. 그냥 보더 CU는 라이브러리 갖다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면 지금 얘는 너비가 끝까지 늘어나죠. 줄여도 끝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그쵸? 이 이유는 div가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너비를 최대화 시키잖아요. 한 줄에 하나만 나오면서 너비 최대화.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가 줄어도 끝까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카카오뱅크를 보면요, 얘를 보면요,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형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반응형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부분 반응형이에요. 자, 일정 크기 이상일 때는요 줄어들면서 그냥 줄어들어요. 근데 일정 크기부터는 같이 줄죠. 지금 라이언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그냥 여기서 줄어들듯이 줄었으면 라이언이 잘리면서 지금 이 상태가 됐겠죠. 클 때 줄어들면서 일정 부분까지는 그냥 줄어들고 어느 부분부터는 같이 줄어들고 그 부분을 넘어가면 또 그냥 줄어요. 얘는 부분만 반응형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지금 얘는 탑바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까지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 영역이랑 이 안에 탑바, 얘가 여기 고정되게끔 이거를 좀 해줄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콘 및 위드 라고 해놓은 그 부분이고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div, 여기 있는 이 div 같은 경우에는 그냥 div니까 끝까지 늘어날 거고요. 이렇게 보여드리죠. 얘를 여기에 아니지, 콘을 넣어주면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우리 라이브러리에 그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들어가 있는 거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화면을 줄이면 여기까지 안 먹죠. 얘가 지금 안 먹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정렬에 대한 문제고, 사실 얘가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고정이 된 이유는 요거죠. 요거 우리가 콘의 너비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늘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만 늘어나고 있는 거고 1080인 거죠. 얘가 1080인 거예요. 이 안에서만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 바깥으로는 이제 안 나가는 거죠. 너비를 지정을 했으니까. 이 너비를 벗어난 여백들을 마진 레프트 오토랑 마진 라이트 오토로 가운데 정렬을 해준 거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얘가 이렇게 줄였을 때 영역은 여기까지 먹게 하는데 이 내용은 여기에 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여기에 고정이 되는데 너비는 여기까지 끝까지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영역은. 그래야 우리가 카카오뱅크처럼 할 수 있잖아요. 얘처럼 이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쵸? 얘는 끝까지 늘어났지만 우리는 얘를 여기에 고정하고 싶은 이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콘을 여기다 줄 게 아니라 div 하나를 더 만들어서요, 얘를 여기다 줄 거고요. 여기다가 콘을 넣어 줄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한 거죠. 바깥에 있는 콘은, 바깥에 있는 이 보더 레드 들어가 있는 이 div는 블럭이니까 그냥 끝까지 늘어날 거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로램을 담고 있는 이 div 같은 경우는 콘이 들어갔으므로 너비가 정해졌죠. 1080으로.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렸을 때 이 구조 완성이 된 거죠. 가운데 고정시켜 놓고 얘는 영역 끝까지 먹어라 하고 있는 이거 지금 완성을 시킨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로램을 좀 여러 개 넣고 나서 여기다가 핑크 하나를 씌워 놓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화면이 넓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건 어떨까요? 지금 얘를 보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잘린 거니까, 그냥 화면이 줄어들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옆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부모가, 이 빨간 선이 부모잖아요. 부모가 얘 안에 있는 이 내용보다 클 때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쵸? 근데 부모가 내용보다 작아지면 이 빨간색 선은 화면 기준으로 너비 최대화잖아요. 그럼 이미 너비 최대화 된 거죠. 얘는 빨간 선은 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롤을 넘겨볼 때는 얘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화면에 너비 최대화가 이미 된 상태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컨텐츠는 어때요? 우리가 콘을 줌으로써 1080이라는 너비를 가지고 있죠. 그럼 지금 보이는 게 1080보다 작으니까 얘는 넘어가서 삐져나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한테 컴민 위드를 주게 되면요, 우리가 아까 컴민 위드한테 1080을 똑같이 줬죠. 얘는 컨테이너의 최소 너비를 1080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민 위드잖아요. 최소 너비 1080. 그럼 얘가 아무리 줄어도요, 화면을 아무리 줄여도요 1080은 유지를 해요. 그쵸? 아까처럼 삐져나가지 않고 1080을 유지하고 있어요. 넓을 때는 쓰나 안 쓰나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줄어들었을 때, 이때 얘가 더 이상 부모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 최소 너비를 지정을 해준 거죠. 컴밋 위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드실 때, 이런 사이트 모작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딘가에 콘을 줘서 너비랑 그 가운데 정렬을 했다. 그리고 그 바깥을 감싸는 애는 이걸 해주지 않으면 화면 크기가 줄었을 때 부모 밖으로 삐져나갈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준 속성들이 깨지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컴밋 위드라는 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공식 같은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외우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지우고요.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iv에 컴밋 위드 하나만 만들어주고, 그 안에 div에 con으로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일단 탑바 얘를 탑바 이렇게만 하죠. 일단 이 상태에서 탑바한테 높이를 80, 우리 만들려고 하는 거 높이 80이니까 그거 만들어 주는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라고 넣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보더 레드 하나 씌워 주고요. 얘한테는 아니다, 여기 백그라운드 빼고 이거 빼고 보더로 하죠. 보더 핑크 이렇게 준 상태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div 탑바라고 하는 div랑 밑에 콘만 들어있는 div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이 div는 왜 보더가 이렇게 나와요? 왜 보더가 높이가 없죠? 컨텐츠가 없으니까. 높이를 지정해 준 적도 없고요, 컨텐츠도 없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선만 겹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부모 높이를 물려받는 거를 했었어요. height 100% 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갖다 쓰면 얘가 부모 기준으로 높이를 100% 하는 거죠. 부모 높이를 물려받는 거예요. 지금 커졌죠? 보더가. 자, 저번 시간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플렉스를 사용하면서 플렉스는 자기 자식을 플렉스 아이템화 시키기 때문에 플렉스 아이템들은 부모의 높이를 알아요. 왜? 온라인 아이템스가 스트레치가 기본값이니까 부모 높이를 압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부모 높이를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height 100%를 넣어줌으로써 부모 높이를 물려받아라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저번 시간 거를 좀 복습을 해주세요. 자, 제가 이 안에 이제 A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요. A 클래스를 로고라고 할 겁니다. 자, 로고를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카카오뱅크 사이트 보면 이런 로고 들어가 있죠. 이거 넣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마우스 올렸을 때 포인터 커서로 바뀌니까, 커서가 포인터로 바뀌니까 요거처럼 해주기 위해서 A 태그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를 여기 있네요, 이미지. 자,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요 안에 이미지 만들어 주고요. 넣어 줄 거예요. 자, 지금 그럼 들어왔죠? 하나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 얘를 우리가 이미지 박스, 이미지는 이미지 박스로 감싸는 거를 이제 약간 공식처럼 사용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이미지 박스를 줄 겁니다. 그럼 얘가 엄청 커졌죠? 얘가 왜 이러는지는 이미지 박스를 보면 돼요. 이미지 박스. 네, 너비 100%에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바꿔주니까 지금 A는 너비, 지금 A의 너비가 그럼 얘가 얼마큼 커진 거예요? 1080만큼 커진 거죠. 왜냐면 부모 너비가 콘 때문에 1080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 너비 100%니까 이렇게 1080으로 커진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원래 이것만 줬으면 안 먹었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블락이라는 거는 이미지 원래 갖고 있는 인라인을 블락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80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하나를 더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얘한테 이것도 하나 줘볼게요. 보더 그린.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로고 하나를 더 추가를 했고요. 로고 이미지를. 이 상태에서 이 로고 두 개를, 이 로고 이렇게 두 개를 얘를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우리가 뭐 해주면 되죠? 네, 플렉스 주면 되죠. 근데 플렉스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플렉스를 누구한테 줬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얘 로고 이거잖아요. 이미지, 로고 이미지. 지금 커져 있는 얘는 이미지죠. 얘네를 플렉스 아이템화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플렉스 어디에 줘야 돼요? A에 줘야 되죠. 내가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고 싶은 애들의 부모한테 플렉스 주기로 했잖아요. 그쵸?
아니죠.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미지 div한테 줘야죠. div한테. 왜냐면 지금 이 이미지들이 A한테 감싸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A 자체가 지금 요 옆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얘가 여기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안에 카카오뱅크 로고 두 개가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A를 플렉스 아이템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div한테 플렉스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데? 자, 이미지 박스, 구더 그린, 이미지. 제가 이미지를 A 태그를 안 하고 요 안에다 줬군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애를 얘한테 플렉스를 주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 안에다가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로고는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없애버리고요. 일단 이 로고 이미지가 지금 위에 고정이 되어 있죠. 얘를 이 아래로 수직 정렬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얘를 수직 정렬을 하려면 어디에 뭐를 줘야 되죠? 지금 이 A, 이 초록색 선은 A예요. A. div 밑에 있는 A입니다. 보더 그린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지금 수직 정렬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플렉스, 그리고 플렉스 AI C 주면 되는 거죠. 이거 저번 시간에 애플 메뉴 만들기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뱅크 여기 로고 만들었으니까 이제 얘네 만들어야죠. 메뉴.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1차 메뉴죠. 그래서 1차 메뉴 구조 그대로 해줄 거예요. 얘를 좀 닫아 놓죠. 헷갈리니까. 닫아 놓고 내비에 메뉴 박스 1 ul li 곱하기 4. 근데 얘를 아예 이제 이걸 추가해 줄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면서 이제 어떤 속성들이 필요한지 대충 알았잖아요. 하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그냥 같이 넣어 버릴게요. 그리고 li한테 넣고 a한테 href 샵 그리고 플렉스 페이트 100 그리고 플렉스 AIC. 자, 이렇게 만들면 한 번에 메뉴 구조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메뉴 내용만 넣어주면 돼요. 자, 이거를 어디 갔어? 얘를 좀 가져올게요. 여기다가 가져와서 하나가 모자라구나. 그냥 하나 없는 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구조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죠. 메뉴 박스 1에 플렉스 밑에 UL한테 줬고요. 그러면은 이 li는 이 UL의 높이를 받아먹고 있겠죠. 근데 이 UL은 부모의 높이를 못 받아먹고 있죠.
이거 안 해줬네요. height 100. 자, 이러면 UL이 부모 높이 받아 먹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LI들이 UL의 높이 받아 먹을 거고요.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그럼 이 A는 부모 높이 못 받아 먹으니까 height 100% 준 거고요. 그리고 이 A, 이 텍스트들 얘네를 이제 정렬하기 위해서, 원래 여기 높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원래 블럭으로 했다가 얘네 정렬하기 위해서 플렉스로 바꿔주고, 플렉스 AI 센터, 얼라인 아이템 센터 줘가지고 수직 정렬하는 거, 이것까지 저번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죠. 사실 이 지금 로고랑 이 메뉴 만든 이 내용은요, 저번 시간 애플 메뉴 만들기랑 똑같아요. 이 A 태그 안에 있는 이미지, 얘를 저번 시간에는 아이콘으로 했을 뿐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로 할 뿐인 거죠. 그거 말고는 지금 똑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이거 해줄 수 있죠. 자, 지금 이 div가 플렉스예요. 그럼 플렉스 아이템은 지금 화면에서 누구누구예요? 얘가 플렉스예요. 그럼 플렉스 아이템은 A랑 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런 걸 할 수 있죠. 플렉스 justify 컨텐츠 space between,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around다, space around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정렬이 가능한 거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요거 해줄 거예요. 이거를 합치죠. 이렇게 하죠. 지금 이제 메뉴까지 만들었으니까 로고 있고 메뉴 만들었어요. 1차 메뉴 요거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얘는 메뉴랑 다르게 별도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랩이 밑에다가 A 태그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얘 클래스를 서류 제출하기니까 btn submit 라고 해주죠. 이름 짓는 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서류 제출하기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 정렬해줘야 되니까 플렉스, 그리고 플렉스 AI 센터, 네, 가운데 정렬까지 지금 된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 어라운드니까 얘네가 각자 이렇게 영역을 잡고 늘어날 거예요. 얘를 비트윈으로 다시 바꿔놓고, 이 상태에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얘한테 색을 좀 입혀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게 무슨 색이니? 자, 이렇게 색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검사 가서 여기 색 들어가 있는 거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뭔가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이미지라서 이 색을 뭐 쓰기가 애매하다 라고 하면은 구글에 컬러 피커 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뭐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거 구글의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응용 프로그램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뭐 이걸 우리가 찾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색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컬러 피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를 받으셔서 사용을 하면 이미지 같은 데에서 우리가 화면상에 보이는 이런, 얘가 지금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는 검사를 눌러도 색깔을 볼 수가 없어요. 얘는 이미지라서.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 클릭해서 보면은 아마 색깔이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미지만 있다면, 이 부분이 없다면 이 색깔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색깔을 가져다 쓸 때,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라이언, 얘는 지금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애죠. 이 라이언의 이 얼굴색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못 가져와요. 왜? 얘는 이미지니까. 그럴 때 컬러 피커 쓰시면요, 사용해서 여기 찍으면 이 색깔 가져와 줍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색 입혔고요. 얘가 지금 영역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서류 제출하기를 스판으로 붓겠습니다. 이 스판 같은 경우도 우리 수업 페이지 맨 상단에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에 있어요. 여기 스판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다 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스판 해주고, 네, 이 상태에서 패딩을 좀 줄게요. 패딩. 자, 지금 왜 안 돼요? 됐구나. 스판. 얘는 왜 먹었죠? 원래 스판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에요. 그쵸? 원래 스판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인라인이면 패딩 마진, 너비 높이 이런 거 안 먹어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 얘 잘 먹었죠. 얘가 왜 잘 먹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졌다가 5시에 또 이어서 할게요.